네. 이번 시간에는 5개 광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MS에서 5개 광고 이야기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되게 좀 의아하실 텐데요. 저희가 사례라던가 저희 시연 영상들을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하이브스텍 코리아의 제갈윤승입니다. 영상 위주로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대의 어떤 마케팅의 개념이 잡힌 이후로 늘 마케터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과연 우리의 광고비가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까? 수백 년 동안 고민을 해왔는데요. 디지털이라는 부분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고 다양한 애드텍이 연동이 되면서 데이터의 힘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쇄 광고라던가 5개 광고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마 이 DMS의 가장 큰 주제도 얼마나 효율화일 텐데 그 부분에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5개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5개 광고의 진화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광고를 전공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5개 광고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매체입니다. 예전에 간판이라든가 포스터에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시작이 됐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인쇄기가 발달하면서 조금 더 고화질로, 특히 전국에 동일한 크리에이티브로 이렇게 노출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발전이 됐고요. 70년대 이르러서는 이제 롤링 타입이 개발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하드웨어가 발달하고 동시에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서 디지털 스크린으로 광고가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좀 의미를 두는 변화는 2002년에 최초로 이제 CMS라는 것이 발달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매체에 가서 USB를 꽂아가지고 크리에이티브를 업로드하던 그런 시대에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나마 여러분들이 디지털 스크린을 보시면 롤링되는 형태로 광고가 아직은 좀 지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사람들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롤링 방식으로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스프레이 앤 프레이, 결국은 캠페인이 라이브된 이후에는 어찌 보면 그냥 우리 광고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캠페인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프로그래머틱이라는 개념이 DOOH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캠페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홍콩에서 진행했던 오션파크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3개의 코어 그룹을 이제 규명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그룹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최근에 테마파크에 갔던 분들, 그리고 테마파크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 그룹으로 캠페인의 타겟을 구성을 했습니다. We started by analyzing the movement patterns of our audiences, bringing in the audience-centric 그 유저들이 모바일 디바이스 아이디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주로 이동하는 곳들의 매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캠페인을 라이브를 했습니다. Audience groups are then being targeted and engaged on the go via programmatic DOOH. 예,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에 노출이 된 유저들의 애드 아이디를 다시 수집하는 것까지 가능했고요. 이분들한테 리타게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그룹의 효과들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 5배 정도 광고에 노출된 그룹이 오션파크에 방문하는 어떤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 total of 100 screens with 2 sets of creatives and 3 target audiences were delivered simultaneously at 46 MTR stations. The programmatic DOOH campaign also ran a footfall traffic lift study to better understand the campaign impact on Waterworld visitors. The study recorded a 4.97 times lift among audiences exposed to the Waterworld campaign ads, showing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적화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광고주와 예상했고 약속했던 그 결과치에 약 22% 정도 추가적으로 KPI를 달성했던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이게 가능할까라고 특히 저희가 대행사분들 미팅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국 프로그래머틱이란 단어가 최근에 미디어 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결국 5개 광고에서도 캠페인을 처음에 기획하고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효과를 분석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존의 DOOH가 프로그래머틱으로 전환을 했는지 저희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고화질의 혹은 뭐 대형이라던가 작은 형태의 어떤 디지털 스크린들이 필요하고요. 각 스크린으로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비단 뭐 국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내 랩탑으로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이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 다양한 데이터들을 캠페인에 반영해서 타겟을 수집한다라던가 최적화하는 부분들 요 세 가지가 모였을 때 프로그래머틱 DOOH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그래머틱으로 전환을 했을 때 어떠한 강점이 있을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10년대 중후반에 광고주들 특히 디지털 마케터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이제는 매체를 바잉하지 마시고 오디언스를 바잉해라. 5개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저희 한국 실제 저희 플랫폼에 있는 한국의 스크린들인데요. 저희가 8개 타입으로 5,200개 정도의 스크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캠페인의 그 주요 타겟이 대학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역 타겟팅을 한다라고 보면 제가 기 설정해 놓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의 주소들을 다 입력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반경 안에 있는 스크린을 요약을 하면 270개의 스크린이 바로 선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선택이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뭐 교육 광고주, 금융 광고주들은 보통 아침 시간에 타겟팅을 많이 하시죠. 주말에는 제외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데모는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다양한 DMP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코카콜라를 마셨던 분들 저희 파트너 DMP를 보면 한 1,700만 명 정도 바로 수집이 되더라고요.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모바일 게임들을 많이 설치하고 계신 분들 이런 타겟들도 저희가 수집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요소들을 뭐 더하거나 뭐 엔드, 오어 값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캠페인 라인들을 구성을 해서 캠페인을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바일 디바이스 애드 아이디를 저희가 광고를 송출할 때 가시청 범위 안에 있는 유저들의 애드 아이디를 수집해서 광고주한테 버켓에다 얹어드립니다. 그럼 이분들은 보았던 크리에이티브의 다음 시리즈라던가 혹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리타게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강점은 실시간으로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뭐 캠페인을 중단하거나 바로 라이브 시키거나 앞에 몰아서 아삽으로 태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고요. 거기에 자동화된 트리거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겨울에 스포츠 브랜드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영하의 날씨에는 패딩 광고가 나가고 그리고 영상이 됐을 때는 뭐 신발이라던가 트레이닝복 광고가 나가는 거를 뭐 자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손흥민이 출장한 날 그날만 뭐 질레트에 손흥민의 얼굴이 나오는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보여드리는 것도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뭐 코스피 지수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트리거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시간 관리하지 않아도 이미 세팅해 놓은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들을 가지고서 다이나믹으로 캠페인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 측정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어찌 보면 저희가 디지털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장에 방문을 했다거나 브랜드와 관련된 어웨어니스나 회상 혹은 어떤 태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다 측정할 수 있고요. 동시에 검색 쿼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광고 노출 그룹과 노출되지 않은 통제 그룹의 A/B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리포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화면이고요. BLS를 집행했을 때 통제 그룹과 비통제 그룹이 그러니까 노출 그룹이 어떻게 다른 차이를 보이는지도 볼 수 있고요. 이 푸폴리프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재밌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장 주소를 다 등록해 놓으시면 광고에 노출된 유저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 그리고 구매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만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간대에 경쟁사는 광고에 노출된 그룹이 방문을 덜 했는지 더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리포트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뭐 세 가지 장점들 이미 글로벌로는 굉장히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들의 데이터들을 보시면 향후 한 5년 내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움직임들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안 하셔도 되는 게 대부분의 자료들은 저희가 공유 버전으로 나중에 웹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게 드릴 거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봤을 때 저희 매출액들 기준, 저희 회사하고 뭐 경쟁사들의 기준들을 봤을 때 전 세계 DOOH 시장의 약 3% 정도가 프로그래머틱으로 운영이 됐다면 올해는 적어도 3배 정도 성장할 것 같고 2025년이 되면 거의 전체 DOOH 시장에서 약 4분의 1 정도가 프로그래머틱으로 운영되고 바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케이스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전에 회사 설명 잠깐 드리자면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우버라던가 혹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회사입니다. 결국 광고 플랫폼 회사고요. 5개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체사가 됐건 혹은 바이어 사이드가 됐건 필요한 모든 어떤 에드텍을 풀스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데이터라던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리서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인증받고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DMP사라던가 파트너사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는 그걸 통합하고 제공해드리는 그런 회사고요. 특히 매체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5개 광고들 특히 잘 팔리고 있는 요 앞에 뭐 K-팝이라던가 저희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직접 그 영업해서 가져온 광고 캠페인의 경우에도 기존 방식은 사실 하루에 뭐 72회에서 뭐 100회 정도 몇 회 노출된다 개런티 상품이었다면 저희 방식으로 판매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DSP로는 유일하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글로벌로 마케팅을 뭐 하고 계시는 여러 뭐 글로벌 마케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해외 캠페인을 진행하실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탑티어 국가들에는 저처럼 지사가 다 나가 있고 현지에 또 맞는 뭐 예를 들자면 태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10시 이후에는 음주 광고를 그러니까 주류 광고를 하면 안 되거든요. 한국은 10시 이후에 뭐 음용 장면을 할 수 있다면 거기는 이제 10시 됐으니까 집에 들어가야지. 뭐 각 국가별로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던가 혹은 법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다 제안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국내 광고주 석세스 케이스를 한번 보면 한국에서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애드 아이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드 아이디들 중에서 특히 휴면 유저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들을 타겟팅해달라 이런 케이스로 저희가 캠페인을 한 2번 정도 진행을 했고 바로 글로벌로 나가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미 그 기설치된 유저들의 애드 아이디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셨고 저희는 모바일 관심사 그리고 제너레이션 저희는 보통 MG라고 하는데 뭐 제너레이션 G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들을 타겟팅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정말 영광스럽게도 저희가 작년도
한국 디지털 광고 대상에서 저희가 금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집행했던 맥도날드 케이스고요. 중간에 랜덤이라는 단어가 들릴 텐데 랜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크리에이티브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했고요. The QR code appeared randomly about every 4 minutes during lunchtime on outdoor digital displays across Japan. Even the invitation messages were randomized based on area, weather, time, and other real-time factors, further enhancing the campaign's sense of serendipity. 말도 안 되는 숫자의 KPI를 달성했던 캠페인입니다. The campaign transformed train stations and shopping areas into playgrounds, offering just the kind of chance encounters that young people were looking for. 뭐 바이럴이라던가 아니면 주문이라든가 다 합쳐서 200만 건 정도가 달성이 됐고요. 저희가 처음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 한 1,400% 정도 달성했던 캠페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를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계신 그룹엠의 추천사를 좀 올려놨는데요. 글로벌 광고주들은 이미 프로그래머틱으로 DOOH를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글로벌 대행사들은 굉장히 많은 푸시를 받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그룹엠이라던가 뭐 키네틱, 메러카인드 이런 회사들은 저희 실무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캠페인을 직접 운영할 때도 직접 세팅한 그 유저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물론 다수의 노출이 좀 있겠으나 굉장히 광고주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레쇼네일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DOOH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 앞에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명함도 남겨주시고 자료도 받아가시고,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많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